자, 이번 사건이요. 벌써 10일째 윤리감찰관의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2차 가해는 계속 이어져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 피해자 인터뷰가 대본에 따른 연출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자 성범죄 피해자들을 주로 변론해왔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변호했었죠. 김재련 변호사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 장경태 의원이 피해자의 인터뷰를 대본 연출이라고 한 것, 이게 허위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떤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명예훼손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 의원이 피해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하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일을 도모해서 미리 짜놓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 피해자가 어떤 배후 세력과 짜고서 본인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 방송을 한 것처럼 언급했기 때문에 예. 해당 인터뷰가 대본에 따라서 연출된 것이 아니라면 장 의원의 그 발언은 허위 사실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곧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범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근데 같은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 패싸움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피해자 네. 편에서는 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 이거 심리적 충격 어떻게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떻다고 예상을 하시는입니까? 저는 사실 이 법사위의 영상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예. 이 장경태 의원의 사건은 노동자인 보좌관이 장 의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하는데 어떤 음모가 있다거나 배후 세력이 있다거나 그리고 의원들이 이게 보좌관이 의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이렇게 합세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피고소인을 옹호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장면을 피해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보좌관들 또한 네. 우리가 뭔가 본 것 들은 것을 이야기했다가는 우리 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예. 그 목격자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노동자인 보좌관의 성추행 고소 사건을 이런 식으로 피고소인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네네.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과거 박원순, 오고돈 사건 등에서 드러난 이 피해 호소인 프레임,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고, 민주당에서 네. 그런데 윤리규범에 피해 호소인 이 표현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과거와 네. 비교하면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박 시장 사건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적 공분을 가져왔는데요. 그렇죠. 이번 사태를 보면 언어에 있어서는 더욱 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피해 호소인조차도 아니고 그 여자다라고 칭하던데요. 네. 굉장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국 국회의원들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피해를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그 주체성을 보지 않고 그 배후를 보고 음모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이런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예. 지금 쭉 그 2차 피해가 계속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네. 당장 그 2차 피해가 계속되는 것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심각한데요. 네. 지금 우리 법에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라고
그 2018년에 미투로 인해서 제정된 법이 있고 그 법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성평등 가족부가 이런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중하게 멈춰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 제가 열흘 정도 지금 아무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피해자에게 윤리감찰단에 연락을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변호사님께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유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조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으니까 성추행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윤리감찰단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조속히 듣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네. 피고소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2차 가해를 지속하는 행위를 계속 그렇게 해서는 이게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는 엄중하게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함께 일하던 노동자의 인권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 사안도 보좌관하고 국회의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렇죠.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재선이고 여당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보좌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권력 구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예. 여야의 관점을 떠나서 노동자의 인권, 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예.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이 이렇게 맞서서 싸움을 할 일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들을 주로 좀 변론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 입장 들어봤습니다.